예, 관오음품입니다. 예, 죄송해요. 오음이네요. 오음. 이 오음은 되게 오온을 얘기합니다. 오온. 예, 음이 이제 현대 번역으로 이제 온. 사일 온자예요. 근데 옛날 번역은 음이고요. 자, 오온에 대한 관찰입니다. 집합체의 고찰이라고 이름하는 제4장. 개송이 9개가 있어요. 묻는다. 경전에서는 오음이라고 설한다.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답한다. 자, 한문본. 만일 색의 원인을 떠난다면 색은 얻을 수 없다. 만일 색을 떠난다면 색의 원인은 얻을 수 없다. 자, 이 말은 저게 색을 색이 되겠고만 색의 원인과 또 색의 원인이 나타난 색과 이 상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색하는 건 물질을 얘기합니다. 색. 이거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색의 원인은 뭐냐면은 여기는 흙, 물, 바람. 이것이 이제 색의 원인이에요. 이 흙, 물, 바람이 결합해서 나타난 것이 물질이고 이래 보는 겁니다. 자, 산스크리트어는 색의 원인이 없으면 색은 지각되지 않는다. 색이 없어도 색의 인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색과 색의 원인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청목스님의 해설입니다. 색의 원인이라는 것은 옷감의 원인이 실에 비유된다. 그렇죠. 실을 떠나서는 옷감이 있을 수 없다. 또 옷감이 없다면 그 옷감에 속한 실도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옷감은 색에 대비되고 실은 색의 원인이 대비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실과 옷감은 서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실이 있음으로 해서 옷감을 얘기하고 옷감이 있음으로 해서 실이 있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있고 전체가 있음으로 부분이 있다. 이런 소리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색의 원인을 떠나서 색이 있다면 어떤 잘못이 있겠느냐? 자, 예를 들어 실이 없어도 옷감이 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물질의 원인을 떠나서 물질이 존재한다면 물질이 있다면 어떤 잘못이 있는가 하고 묻는 것이죠. 당연히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답한다.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예, 용수보살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한문번. 색의 원인을 떠나서 색이 있다면 이 색은 원인 없이 존재하는 꼴이 된다. 원인 없이 법이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건 현상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 산스크리트어는 색의 원인이 없이 색이 있다고 한다면 원인 없는 색이 있다고 집착하는 꼴이 된다. 그렇죠. 원인 없는 색이 있다. 네. 원인이 없는 사물은 어떤 것이건 여기에 어디에건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어요. 그럼 부모가 원인이잖아요. 그러나 부모 없이 여러분이 존재한다 이러면은 말이 됩니까? 부모가 없이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부모가 없다면은 그 자식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없이 자식이 존재한다 하면 이 말이 맞느냐 얘기지.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그럼요. 아니야. 그 논쟁이 어떤가 하면은
송강사에 살 때 호진 스님께 송강사 잠시 며칠 머물려고 왔어요. 그래 호진 스님이 송강사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프랑스 신부님이 2분 찾아왔습니다. 그 이분들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신부예요. 그래 찾아왔는데 본 친구지간 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왕 왔으니까 그냥 버릴 게 아니고 우리 학인 스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게 당신의 사이를 보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토론회가 이제 이틀 동안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님 이야기로는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렇게 존재한다. 그럼 원인 없이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럼 불교적 입장에서 원인 없이 존재한다 하는 건 여기서 말한 대로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완전 희론입니다. 그런데 원인 없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서로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있어요. 그 이제 시초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 다 만들었다면 하나님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누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이 중론의 여기서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 신부님 대답하는 것은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그러면 그런 게 없느냐 아니죠. 불교도 있다 이게. 불교도 그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내용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 그렇게 존재한다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어서 고정불멸의 어떤 뭐가 있어서 그렇게 존재한다는 말이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존재한다 하는 건 실체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건 이제 법이. 법의. 아니. 그럼요. 법이. 이런 법이. 네. 그럴 이자. 네. 법이 그렇다 이게요. 법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표현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내자하는 자아는 실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내자하는 실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데 이제 차이가 딱 나는 거죠. 그럼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실체가 없다 이러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얘기하고 이 공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정의 뜻을 갖고 있죠. 뭘 부정하느냐 하면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얘기하죠. 그건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것이죠.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는 거를 보면은 아지랑이 같은 거. 아스팔트부터 멀리서 보면 아지랑이 막 피어오잖아요. 네. 멀리서 보면 있어요. 근데 그거 보통 동물들은 그걸 물로 착각을 한답니다. 그런 거. 실제 딱 가보면 없어. 그거 마찬가지로 눈에 보인다고 해도 다 진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무조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 건 공하다. 이래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공은 뭘 부정하는 두 가지를 부정합니다. 자아와 자성을 부정. 자아와 자성은 다 공하다. 자아와 자성은 공하다. 그러면 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요를 자아와 자성 중에 자성에서는 뭘 부정합니까? 네? 나 있다는 거. 스스로 자자를 부정합니다. 네. 스스로라 하는 건 없죠.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안 돼요. 우리도 스스로가 없어요. 우선 딱 바닥에 앉아 있잖아요. 바닥 의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스스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빈 공간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빈 공간 없으면 활동 못해요. 여러분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60~70%가 뭐 물이에요. 물 없이 못 삽니다. 이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햇빛 없이 못 살죠. 스스로가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아. 내 아락하는 스스로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그걸 딱 공하다. 이게 자성.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스스로 하는 게 뭐가 있다. 이래 보는 거는 공하다. 부정한다. 그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를 부정하는 말이 무아예요. 자성을 부정하는 게 무자성이에요. 그래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불자나 없을 무자는 전부 다 부정의 뜻이잖아요. 공이 갖고 있는 그런.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럼 뭐가 진실이냐? 상호 오존에서 살아가는 게 진실. 근데 이런 것을 이치는 분명하지만 말하면 다 알아듣지만 우리는 행동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 뭔 줄 알아요? 분노. 예, 분노가 있고요.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는 걸 뭘 전제로 하는가? 내 밖에 따로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걸 이쁘면 가지려고 하고 가지지 못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든지 자식에게 화를 내든지 친구에게 화를 냈다 그러면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아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를 내고 욕심 부립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네. 설명을 들을 때는 맞아. 이래도 실생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화내는 거는 누구나 알아. 네. 근데 어리석음은 잘 표가 안 나요. 근데 스스로 존재한다고 자아가 있고 자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무명이 무지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잘 드러나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이제 나타날 때는 탐욕과 성냄으로 나타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회 현상으로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회 현상으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네. 뇌물 사건. 뇌물을 받는 건 전부 다 자아라든지 자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있다. 이걸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게 있다 생각하니까 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수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결국 자아를 주장하고 자선을 주장하게 되면 그런 심리가 일어나는데 그런 건 전부 다 자아가 없는 줄 모르고 자성이 없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사회 그래 이 바르게 안다하는 알미 중요해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어떤 잘못이 있느냐 이러니까 색의 원인을 떠나서 색이 있다면 이 색의 원인 없이 존재하는 꼴이 된다. 원인 없이 법이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산스그리토는 색의 원인이 없이 색이 있다고 한다면 원인이 없는 색이 있다고 고집하는 꼴이 된다. 원인 없이 사물은 어떤 것이건 어디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되는 게 뭐가 있다고 주장하면은 바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원인 없이 존재한다고 하는 두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원인 없이 존재한다고 하는 두 가지 주의. 첫째는 절대주의. 두 번째는 허무주의. 이 절대주의와 허무주의는 다 원인 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 절대주의는 어떤 걸 얘기하는가 봐. 내 안에 영혼 불멸의 자아가 있다. 그러니까 몸이 막 생로병사를 하든 뭐를 겪든 내 안에 자아는 영혼 불멸하다 하는 절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내 밖에 이 세상 어떻게 변하든 절대자는 존재한다. 절대자는 안 바뀐다. 이것도 절대주의입니다. 이걸 주장하게 되면은 인과를 부정하게 됩니다. 원인에 의한 결과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과를 부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도덕적으로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있죠. 온갖 나쁜 짓 하고 사람도 죽이고 재물을 갈취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왜? 내가 아무리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자아는 죽지 않기 때문에 이놈은 용불멸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받지 않는다. 나쁜 결과든 좋은 결과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내가 온갖 나쁜 짓 다 하더라도 절대자에게 회개 한번 하면 된다.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회 현상으로 그런 게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게. 그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그 전도연이 주연상 받은 건데 그 내용이 그런 거죠. 자기 아들을 납치해가 죽였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고 교도 찾아가서 내 당신을 용서해 주러 왔다 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벌써 용서를 구했다. 이게 이제 절대주의의 특징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온갖 나쁜 짓을 하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절대주의 윤리의 한계예요. 그 영화가요. 네. 처음에 이제 상영할 때 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봤거든요. 네. 그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거기 뭐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거의 뭐 아마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갔는데 결론에서는 이제 그런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쓱 기독교인들이 물러났어요. 네. 그래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아니고 외국에도 통한다는 그럼요. 얘기예요. 그런 현상이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디 있느냐? 중동입니다.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내가 적의 무리를 죽여 섬멸하게 되면은 내가 천국에 태어날 수가 있다. 얘기하자면 이건 인간을 부정하는 겁니다. 천국은 좋은 것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것이잖아요. 그럼 나쁜 짓을 했으면은 나쁜 결과가 와야 되는데 좋은 결과를 낸다 하는 인간을 부정하는 거죠. 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 절대주의의 한계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그런 절대주의를 표방하는 종교를 천인교라고 합니다. 하늘 천자, 사람 인자, 갑질 교자.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가르침을 천인교로 하기도 하고 사람의 가르침이나 천국의 가르침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천인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지구상이든 종교의 것이 90% 이상이 천인교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도 천인교가 있고 그 다음 소성교, 대성교가 있습니다. 천인교가 목적이 아닌 불교, 대성이 목적입니다. 그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죠. 여기 좀 나오는 내용들이 현실을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아주 현실 잘못된 점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언제입니까? 약 2000년 전이죠. 그래 지금부터 얘기하자면 1800이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벌써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용수보살이 2세기 때 사람입니다. 그건 적어도 1800년 지난 얘기. 대단한 내용들이에요. 요즘도 이것이 그대로 딱 진실이 맞다는 거죠. 자, 청목스님 말씀 들어봅니다. 만일 실이 없는 옥감이 있다면 이 옥감은 원인이 없는 꼴이 되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인이 없이 법이 존재하는 것이 그것은 세간에 있을 수 없다. 이 법은 현상이라고 했죠. 모든 존재는 법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보면은 딱 내게 떠오르는 우화가 있죠. 동화. 네? 뭔데? 네. 요 실이 없이 옷감이 있는 이야기는 있잖아. 동화에. 네. 읽어봤습니다.
그래 벌거벗은 이제 임금에 대한 이야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돼요? 연관이 있죠. 옷감이라는 점이 연관이에요? 네. 아니 글쎄. 아니 생각이 어떤 그러니까 점이? 귀한 옷감을 짜주겠다 하고 실도 없이 그냥 눈이 보이지 않는 옷감을 짜준다는 예. 내용이잖아요. 네. 그죠? 이 임금기는 당나귀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명예와 이익 때문에 마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벌거벗은 임금이 자기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고 대단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 눈으로 있는 그대로 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어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그건 내용이 뭡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동화에서 끝나는 게 우리 현실 꼬집어서 하는 얘기야. 내 말 틀렸어요? 청목 스님이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불법이나 외도의 법이나 세간의 법 중에는 모두 원인 없는 법이 있다. 불법 중에는 세 가지 무위법이 있다. 자, 세 가지 무위법이라는 게 6번 보십시오. 주 6번. 첫째, 호공무위. 모든 것을 포용하고 어느 것에도 장애되지 않는 호응을 말한다. 호응은 원인이 없다 이거죠. 두 번째, 택멸무위. 속발 떠나 해탈을 정득한 상태를 말한다. 자, 멸을 선택했다는 거죠. 무위라 하는 함이 없다는 건데, 함이 없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 하는 의도가 있을 건데 함이 없는 걸 무위라고 해요. 내가 인위적인 것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호공은 인위적인 게 없죠. 그렇죠? 그 다음 멸을 선택하는 것도 인위적인 게 없어요. 이때 멸이 뭐냐면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완전히 소멸한 걸 멸이라고 합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을 선택했을 때는 그거는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위라 했어요. 세 번째, 비택멸무위. 현재의 법은 원래 모두 미래의 시간대에 존재했던 것인데 미래의 시간대에는 존재했지만 인연을 만나지 못해 현재 생하지 않는 법을 말한다. 즉 발생 가능성은 있었으나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그러니 비택멸이라고 하는 건 멸을 택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이제 비택멸이라고 해요. 그것도 이렇게 인위적인 건 없죠. 예. 그래서 비택멸무위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불교에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무위법이 원인 없는 법이다. 원인 없는? 네. 원인이 없다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이 허무주의를 얘기하겠군요. 허무주의도 인과를 부정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죽음은 그뿐이기 때문에 온갖 좋은 일 하든 나쁜 짓 하든 결과는 없다. 이래보니까 허무주의입니다. 유물론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원인 없는 거. 원인 없는 법 이랬는데, 자, 원인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인이 없다 하는 것은요, 공을 해요. 공은 원인이 없어요. 공은 뭔데? 구정의 뜻이라고 있다. 그죠? 구정의 뜻. 부정이 거죠. 자, 원인이 없다 하는 말이 뭡니까? 생이 없다. 아니, 불자. 자, 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없어요. 불생불멸. 불구. 예. 그죠? 불구부정. 부정불가. 이게 이제 이런 말 아니 불자 다 붙어버렸죠. 자, 이런 것을 잘 보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에 특히 불생불멸 불구부정은 다 원인이 없다. 왜 원인이 없는가? 이 원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원인 없는 건 어떤 걸 원인이 없는가 하면요,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그것은 원인이 없는 거예요. 왜? 생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은 그건 생각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공하다. 그래서 원인입니다. 그러면 열반은 왜 원인이 없느냐 하면 열반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다 소멸이 되고 있고 모든 번뇌가 다 소멸이 되어버리고 어떤 견해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뭔가 공의 다른 일입니다. 공성이 다른 일이 열반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원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원인 없이 생긴 것들이.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느냐? 있습니다. 자, 증명을 해보일게요. 증명 안 되는 건 다 가짜니까. 뭐가 자꾸 자, 쉽게 이제 얘기할게요. 찻잔 하죠. 찻잔. 찻잔이라는 말은 그 찻잔의 말에 해당되는 대상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네? 존재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까? 네. 아, 이건 거수로 해야 돼.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하는 손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네. 손 들었어. 예. 자, 찻잔이란 말에 해당되는 사물은 결론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찻잔이란 말은 바로 찻잔의 말에 해당되는 그 사물을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건 무인입니다. 왜 그러냐 이죠.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자, 찻잔이라는 말은 던지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그럼 찻잔이라는 말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 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존속하죠. 그럼 실제 찻잔을 던지면 깨지죠. 그러면 찻잔의 말과 찻잔이란 해당되는 그 사물과는 별개의 것이죠.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언어에 해당하는 사물은 원인이 없는 겁니다. 그걸 공하다, 공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이거는 찻잔이다, 이거는 식이다, 이거는 책이다, 사람이다, 집이다 하는 이래 쓰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이게요? 관습에. 예, 이거는 간섭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간섭에 의해서. 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간섭이란 말도 아니 많이 들었다. 아마 1000번은 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궁극적인 것은 없죠. 네. 예, 궁극적인. 그래서 생긴다, 사라진다 이런 거는 궁극적인 게 없고요. 어느 상에서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어에 해당되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런 걸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존재는 다 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공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공하기도 하지만 허상이. 네, 허상이니까 공이다 이런 거.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찻잔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찻잔에 해당되는 그 사물을 찻잔이라 이름 붙였을 때 그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찻잔의 말에 해당되는 그 대상은 임시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네, 가명유라. 가명. 네, 가명. 네, 가짜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그 사물은 전부 다 임시적으로 이름 붙여서 네. 우리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근데 임시적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대상이 변하기 때문에 임시로 붙인 이름이에요. 네. 임시로 붙인 네. 이름. 네. 그걸 가명이라고 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게 인류대학의 철학과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고. 예. 그러면요 만약에 그 가명이라고 됐든 컵이 됐든 그 찻잔이 됐든 그게 이제 궁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원인이 무인이 되니까. 그러면 그 컵이 아니라 그 깨진 그 자체의 형태는 존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색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래도 컵이 깨지든 컵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컵이라 하지만은 컵이란 말하고 깨진 컵하고는 별개의 것이에요. 예. 왜 그러냐? 깨진 컵은 계속 변하는 것이고 컵이란 말은 안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에 지칭된 대상은 별개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단지 이름을 대상이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임시로 이름 붙여서 이거는 컵이다, 이거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명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실질적으로는 언어의 속성을 알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언어의 속성은 첫째, 대상을 고정화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왜냐, 대상은 변하지만 언어라 하는 말은 안 변하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했을 때 대상을 고정화시키는, 변하는 대상을 고정시키는 게 언어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거와 분리시키는 특성입니다. 세 번째, 대상이 스스로 존재하게끔 시키는 게 언어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언어에 해당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존재하는 것은 뭐냐 이죠. 다 언어에 의해서 존재한다. 역설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건물이든 자동차이든 사람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우주든 언어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연기한다는 거죠. 네. 연기라 하는 상호 의존이거든요. 이 말과 생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말과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를 간섭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간섭이죠.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쓸 뿐이지 네. 그에 해당되는 대상이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런데 그 보통 뭐 표현할 적에 이쁘다, 아프다, 뭐 꽃을 놓고 할때 뭐 표시가 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 딱 간섭적입니다.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름답다고 표현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우 주관적입니다. 아니 근데 식물을 심어놓고 이쁘다는 거하고 너는 예. 죽는다 이런 거하고 네, 이쁘다 꾸미다 하고 얘기하지만 크기가 대상 틀린데,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식물을 얘기합니까? 아니 뭐 꽃을 심어놨던 뭐 그러면 장미꽃이라 합시다. 그죠? 우리는 장미를 아름답다 뭐 또 뭐라 표현했어요? 이쁘다. 않다. 근데 그거는 더 좋아요, 좋아요. 더 잘하고 차이가 있다고. 예. 그러면 그걸 깨트려 드리죠. 이건 뭡니까? 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컵을 언제 그 사람이 뭐 컵이라 말해간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장미꽃이 언제 나보고 이쁘다 말해간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다, 아름답다는 우리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 표현할 적에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 예, 표현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면 개한테 물어보면 개는 아름답다 그럴까요? 먹을 음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하절생 미인이 있잖아요. 천하절생 미인이 저게 우리나라 제일 미인이 누구야? 누군가? 예? 김태희. 김태희 한번 안 갔어? 그럼 좋아. 김태희를 하자. 김태희가 저게 경복궁이 그 연못에 떡 갔더니만 폼을 딱 잡고 서 있으니까 문 남성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예? 눈이 부시도록 쳐다보는데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을 뜨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에요? 자기 잡을까? 물고기도 자기 미인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모기는 와가지고 탁 물어버리는 거예요. 모기는 김태희를 뭘로 생각해서? 바보로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예, 그 뜻이에요. 제가 지금 물어본 정도는요. 예. 일반적으로 저 표현을 해서 저는 좀 해보진 않았는데 이쁘다라는 거는 더 많이 컸는데 식물이 사랑을 많이 주면 사랑을 주는 네, 건데 이유를 주면 네. 그건 안 자랐다는 거. 그거는요, 이쁘다 하든 뭘 하든 영향을 줘서 그런 것이지, 그죠?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은
실질적 언어는 변하는 것이잖아요. 영향을 주고 어쨌든. 그렇지만 언어라 하는 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하든 언어라 하는 거하고 언어의 대상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언어는 안 바뀝니다. 별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차이가 나도 근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영향받고 있는 존재는 변한다는 거고 언어는 그대로잖아요. 이쁘다는 언어는 그대로잖아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잖아요. 아니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20년 지나도 그대로죠. 아니, 그게 100년이 지나도 제가- 그대로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그렇지만은 차이가 틀리지 예, 않습니까? 차이가 틀리니까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기법이 보면 맞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내 얘기했잖아. 언어에서 존재하는 거 연기한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금방. 아니, 연기법이 이해되는 연기법은 이해하지만은 네. 그 연기법의 내용은 언어에 지시된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 얘기. 그래서 스님,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 공이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가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공과 색이 이렇게 구별이 되듯이 얘기를 한다면 아까 그 무인에 해당되는 게 공이라면 그 유리찻잔 자체가 깨지는 거든 형태든 그걸 우리가 색이라는 단어로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그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냐고 여쭤보죠. 아니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색이 곧 공이라 이런 말은 색 자체가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색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색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색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실체나 자아가 있다는 그걸 부정하는 걸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부정의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얘기하자 부정의 뜻이 있는데 언어의 특성은 대상을 딱 고정화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대상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지만 언어 자체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영향을 받는 거는 식물이든 사람 다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변한다는 거. 예, 관계를 갖고 있어 변하지만은 언어는 변하지 않아요. 언어 자체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10년, 100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언어에 지시되는 그 대상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왜냐하면 언어가 고정되어 있다면 대상도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은 변하니까 언어는 안 변하니까 이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이라 하는 말은 부정의 뜻을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색이 곧 공이다 하는 색 그 자체로 어떤 실체성이나 그런 거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색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불이법문품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가져와가지고 망치로 부수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걸 공이라고 하면 안 된다. 물질 이 자체 그냥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바로 불이법, 둘이 아닌 법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색이 꼭 공이다 하는 것은요, 절대주의를 타파하는 내용이고, 공이 곧 색이다 하는 것은 허무주의를 타파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이라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인이 없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것의 존재한다 하는 것은 바로 원인 없는 것들이다. 그 원인 없는 것들이라 하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 색은 지금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럼 그거하고는 색은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냥 물질로만 예. 얘기하면 그건 색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면서 존재하는 것이지 물질 그 자체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색적지공 하는 거는 요즘 말을 풀어보면은 물질이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것은 공하다 이런 뜻. 그러니까 그 물질은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고 저런 형태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요 모양 그대로 존재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대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색과 공은 둘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공을 존재로 생각하고 공이라 하는 다른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성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네. 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여기서 또 무인법이라 하는 말 그런 거. 왜냐면 우리가 공이라는 개념을 자꾸 허공에다가 같이 대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허공은 네. 비유입니다. 네. 허공은 아무것도 없듯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허공같이 비어있다 이런 소리.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법이나 외도의 법이나 세간의 법 중에서 모두 원인 없는 법이 있다. 불법 중에는 세 가지 무위법이 있다. 묻는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위법은 항상됨으로 원인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법은 변하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길 거니까. 외도의 법에는 호응과 시간과 방위와 알아야죠. 이건 자아를 신화와 극미와 열반 등의 무위법이 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이세시카에서는 미진이 있다고 주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지바는 이제 바로 그 시간이라든지 미진은 신이나 열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인나교에서 주장하는 이런 것들, 바이세시카 자인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는 세 가지 법은 없는 것이 없다, 다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상조한다고 말한다. 상조함으로 원인 없는 법이다. 그 상조하니까 원인이 없는 것이죠.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는 계속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법은 없다고 설하느냐. 또 여기 중요한 것은 불법도 원인 없는 법을 얘기하지 않느냐. 외도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럼 당신이 왜 원인 없는 법을 원인 없는 법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좀 반문하죠. 답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 없는 법이란 단지 은솔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나오죠. 말로만 존재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다 이거죠. 가만히 생각해서 따져보면 모두 없음을 알게 된다. 만일 제법 모든 존재가 인연을 따라 존재하는 것이라면 원인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원인 없는 연이라고 하면 내가 앞에서 한 설명을 생각해 봐라. 자,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인 없는 법이라고 하는 말로서만 존재한다. 자, 정리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 은설만 있다, 이죠? 은설로서만 존재한다. 자, 말로만 존재한다, 이게요. 그러면 이 은은학 하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대상을 고정시킨다. 또 독립시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리시키고. 다른 것과 분리시키고. 세 번째,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하게. 언어가 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컵을 딱 이렇게 보면 내 밖에 딱 이렇게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요. 컵은 이게 책이라든지 책상에 다른 것도 구분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게 딱 보여요. 이 눈을 보면 딱 그래 보이는데 눈에 보인다고 다 진실은 아니에요. 이걸 딱 알려면 탁 던지면 깨져버리잖아요. 깨지는 거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알아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다 깰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저게 진실을 알기 위해서 접시 정도는 깰 필요는 있겠지. 컵도 깨. 자, 토마토락 하는 말은 토마토가 실제 있는 같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하지만 토마토를 먹음으로 해서 토마토는 말이 없어버리죠. 왜? 대상이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토락 하는 것을 그 말에 속지 않으려면 이제 먹어봐야 됩니다. 맞아요. 맛있어요. 맛있죠? 그래서 얘기하면 은솔로만 존재한다. 그러면 언어에 해당되는 대상은 존재 안 한다.
그래서 무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술로만 존재하는 것은 뭐다? 공하다. 됐죠? 네. 은술로만 존재하는 건 공하다. 그럼 은술로만 존재하는 것은 원인이 없다. 무인법이다. 그래 무인법하고 공하고는 같은 뜻이 됩니다. 무인법은 공하다. 그래 공이라는 말은 이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공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꾸 공공하다 보니까 공이 실제 하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온 말이 공 또한 공하다. 공. 공공이라는 거. 그러니까 뒤에 공은 뭔가 뭐 지혜라고. 왜 지혜라고 하느냐? 공 또한 공하다고 아는 것은 지혜니까. 지혜의 내용이 뭐냐? 공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으로서 공을 없애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공이라는 뜻 나오는 거예요. 그래 공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공을 이해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은 헷갈리고 공을 실체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이다. 그래서 공은 상을 없애는 상을 없앤다 하고 해심일경에서 얘기해요. 공은 상을 없앤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에다가 초점 맞춰서 수행하면은 되는 거죠. 쉽게 하면 요즘 말하면 공을 다른 말로 하라 그러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부정한다.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러면은 이런 수행법은 없느냐 하면 있어요. 그게 가능성이 이게 뭘까? 의심하는 거죠. 그럼 하도락하는 건 말과 생각 끝난 거잖아요. 말과 생각 끝난 건 뭡니까?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의 다른 이름이 하도예요. 그래서 그 공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부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뭘까? 의심하는 것은 부정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은 불신을 얘기합니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의심이라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판단 중지시키는 거죠. 모든 존재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시키는 거죠. 모든 존재를 다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심을 해나 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 방법. 그게 이제 공성에다 초점 맞춰 수행하는 거 똑같은 거죠. 알고 원리가 같은 거. 말만 다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긍정으로 시작하는 걸 보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 일종의 부정으로 시작한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수행 방법이 다른 거죠. 수행 방법만 다르다. 네.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이빠사나에서 무상을 보게 되면 말과 생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참고하면 말과 생각을 떠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방법은 다른 거죠. 열심히 일어나고 사라지고 샷대에 가면서 직접 무상을 지각하는 방법하고 계속 하도를 의심해 가는 방법하고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말과 생각이 없는 자에 들어가는 똑같아요. 얘기하죠. 그런 거죠. 단지 이제 이파사나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도 참고법에는 단계가 없다는 거죠. 근본적인 걸 쭉 가야 돼요. 그런 근본적인 모든 존재의 근원을 하도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존재의 근원을 하도라 한다면 화두가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전도 봐야 되고 논술도 봐야 되고 어렵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락하는 확신이 이해가 됐을 때 이게 전부 다락하는 확신이 오면 그때서 이걸 하도를 의심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하도락하는 것이 이게 모든 존재의 권한이고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하도 참고 봐라 그러면 하다 의심이 생기지 못하죠. 때려치워버리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도 참고법에도 이 경제나 논술은 어록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도 참고 제대로 됩니다. 그런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빨리 파악을 해야만이 말과 생각을 떠난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공부도 없이 화두 참고 방법을 배우고 백날 해봐야 안 돼요. 그래? 다 소용없는 짓이. 또 뭐 질문? 아, 계속 부정을 했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근데 긍정은 그 공에 속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것은 연기를 긍정적으로. 연기와 공은 말만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건 긍정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고, 부정적인 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는 건 없다. 그게 공이에요. 독립된 실체라든지 자아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아공, 복공이랍니다. 아공은 이제 무아를 얘기하고, 복공은 분무아를 얘기하고, 아공은 인무아, 사람이 무아다. 복공은 모든 존재가 바로 무아다, 분무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때는 무아나 공이는 같은 말이에요.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언어의 특성을 빨리 이해하고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빨리 잡아야만이 수행하는 데 아주 유리하죠. 됐어요? 네.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입을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과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고치는 자로 남게 했습니다.